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호대 적용 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대 적용 도기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들에게 전신이라든지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물리적 장치라든지 기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 목적이 우선적으로 대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대상자가 의자나 침대에서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부착하고 있는 튜브라든지 뭐 IV라든지 아니면 카레타 유치도뇨관이라든지 아니면 비관 L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관사관을 하고 있는 환자들한테 그런 상태들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은 혼돈 환자라든지 어린이 아이의 자해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환자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의료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위험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를 긁어서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호대의 사용 지침이 있는데 우선은 보호대는 우리가 임의대로 의료인들이 임의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에 의해서 사용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할 때 환자라든지 보호자에게 사용 목적이라든지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장 이제 보호대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대상자를 보호대를 사용할 때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하지 어느 곳에 사용하든지 적어도 2시간마다 30분 정도 풀고 관절 운동을 시키고 피부를 자주 관찰을 해야 됩니다.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고 했는데 어떤 걸 관찰하냐면 그 부위의 냉감이라든지 사지가 창백하다, 청색적으로 보이진 않는지 아니면은 대상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자주 관찰해야 되고요. 그리고 손목이나 발목 등의 뼈가 돌출된 부위에 사용할 때에는 그쪽으로 패드를 사용해서 피부에 찰과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호대는 침상 난간에 묶는 게 아니라 침상 틀에다가 묶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상 난간은 움직이다가 침상 난간 밑으로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침상 틀에다가 묶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들이 이런 거 보호대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더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지지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호대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일회 처방이라고 해가지고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호대를 사용할 경우에도 보호대 사용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 항상 대상자들의 부동으로 인한 변비라든지 근육 긴장도 저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항상 관찰해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보호대 사용 기간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호대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보호대 종류는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재킷 보호대가 있는데 이거는 대상자들이 진압력을 상실했다든지 아니면은 진정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게 사용하여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보호대가 있는데 성인이나 전신이 혼미한 환자가 손으로 긁거나 손상을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사 바늘이라든지 삽입한 튜브를 제거, 아까 IV라든지 아니면 유치도뇨관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양증이 있어가지고 막 긁을 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갑 보호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목 또는 발목 보호대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보통 삼상에서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를 고정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손목이나 발목 보호대이고, 그 다음에 팔꿈치 보호대.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팔꿈치 쪽으로 약간 보드 같은 거, 판자떼기 같은 걸 대고 있어 그쪽에다 아이비를 놓는 걸 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목 또는 팔꿈치 보호대는 수술 상처라든지 피부 병변을 긁지 못하도록 팔꿈치를 구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아나 소아에게 정맥 주사 시 또는 구개 수술 후에 그 얼굴 쪽으로 손이 가지 않도록 팔걸이를 구부려서 손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팔꿈치 보호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입을 보호대가 있는데 전신 보호대라고 하기도 하는데, 영아나 유아가 몹시 움직여서 검사라든지 치료에 방해될 때 주로 혼입을로나 목욕 담요를 이용해서 보호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보호대 적용 교육의 종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신체 보호대를 사용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신체 보호대 사용하는 절차가 있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는 것은 대상자의 과거력이라든지 투약력, 약물 사용이 뭐 했는지, 그 다음에 신체의 기능 정도, 그 다음에 인지라든지 정신 기능을 사정하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심리와 정서 상태가 왜 불안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좋고, 환경적 요소를 확인해서 환자의 문제 행동이나 양상을 포괄적으로 사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 처방, 신체 보호대 사용 처방,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약물 처방에 준하도록 하는 건데, 일일 1회 처방이라고 합니다. 일일 1회 처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약물 처방은 일일 1회 처방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일 1회 처방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PRN 오다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그럴 경우가 있냐면, 환자가 돌발적으로 이상행동으로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예측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PRN 이런 경우가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의 자해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PRN 오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1회 처방을 기준으로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혹 문제가 국가고시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를 1회 처방, PRN 오다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자가 본인의 신체를 자해할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 상해를 입힐 경우가 아니고는 PRN 오다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체 보호대 사용 설명이라든지 동의서를 수령해야 되는데,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하고, 그리고 환자에게 보호대 사용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동의서 수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지 능력이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체 보호대 사용 동의서에는 보호대의 사용 이유라든지 아니면은 사용 부위라든지 보호대의 종류 어떤 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장갑이라든지 주관절에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 등을 포함해야 되는 거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대 사용 지침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 지침에는 최소한의 시간만 하도록 하는 거 아까 말했습니다.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보호대는 응급 상황 시에 쉽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매듭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의료기관에 사용하는 게 클로브 히치, 그리고 고리 매듭, 정방용 매듭을 들 수 있고요. 클로브 히치는 보통 우리가 매듭을 지을 때 팔자형으로 팔자에 두 고리를 집어서 들도록 하고, 두 개의 고리 안으로 손을목을 넣어서 잡아당겨서 안전하게 묶는 범위고요. 그리고 정방용 매듭 같은 것은 두 개의 끈을 서로 묶을 때 사용하도록 하는 거, 매듭 지을 때 사용하고, 이거 고리 매듭 같은 경우는
침대 보호대를 고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잡아당겼을 때 미끄러지지 않고 않게 쉽게 풀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호대의 두께나 길이를 고려해도 과도한 국소 압박을 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보호대 사용 부위가 뼈 돌출 부위인 경우에는 패드를 대서 그쪽으로 마찰이라든지 쿠션을 줘서 그쪽으로 뼈 돌출 부위에 압박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흉부 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호흡에 지장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최소 2시간마다 환자 상태 관찰하고 욕창 발생 예방을 위한 체위 변경도 시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호대 제거라든지 사용 감소, 부위 감소를 위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호대 사용 감소를 위해서 연간 1회 이상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보호대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호대 사용 감소를 위한 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목적으로 보호대 적용의 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문제풀이가 있는데 문제풀이를 한번 볼까요? 같이. 문제풀이는 검사나 치료 시 영아의 전신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해 적용하는 보호대는 아까 뭐가 있었죠, 우리? 아까 혼입을 억제대가 있었습니다. 혼입을 억제대 설명해 주시고요. 또는 전신 억제대 이걸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 보호대 사용 시 가장 주의해서 살펴야 할 점은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피부 관찰을 해줘요. 먼저 피부 관찰. 피부 관찰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말하면 사지의 냉감이나 그 다음에 저림 아니면 청색증 또는 통증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 이것은 결국 뭐예요? 혈액순환 장애를 말하는 겁니다. 장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주라고 했죠? 2시간마다 적어도 2시간마다 뭐 30분간 관절 운동을 시켜준다 해야 됩니다. 관절 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아동이 얼굴을 긁을 때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신체 보호대는 뭐가 있었죠? 아까 장갑 보호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손목이나 발목 보호대에 사용하는 것으로 잡아당겼을 때 조여지지 않고 쉽게 풀리는 매듭은 손목이나 발목 보호대에 사용하는 것. 아까 클로브 있지. 클로브가 있고 아까 그다음 그 외에 정방용 매듭이나 고리 매듭이 있는데 정방용 매듭은 2개의 끈을 서로 묶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고리 매듭은 이 침대 보호대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구개 수술을 시행한 어린 아이를 긁지 못하게 하는 신체 보호대는 뭐가 있었죠? 팔꿈치 또는 주관절 억제대. 가 있었습니다. 주관절 억제대. 오늘은 신체 보호대 억제대, 신체 보호대 도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가 있냐면 다음 시간에는 더운 것과 찬 것의 적용 도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